자, 기업 정보를 알린 남자 기아람의 우종석. 여러분들 반도체,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자율주행차, 전기차,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섹터를 다루면서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기아람. 오늘의 기업은 바로 로봇 섹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안에 휴보랩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이 휴보랩에서 스핀오프 돼서 나온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로봇 하니까 로봇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죠? 식당에 돌아다니는 로봇도 있고요. 협동 로봇이라고 팔이 막 움직이는 로봇도 있고요. 자율주행도 로봇이라고 하고요. 자, 우선은 우종석의 기아람에서는 두 가지 섹터로 딱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협동 로봇, 즉 팔로 여러분들 커피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서 막 쓰이는 이 팔을 갖고 있는 협동 로봇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식당에서 다니는 자율주행, 물류에서 다니는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자, 요 두 가지 섹터로 저는 한번 나눈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협동 로봇부터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휴보랩에서 나와서 스핀오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들은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2015년도에 이족 보행 로봇을 가지고요,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를 나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HRP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쟁쟁한 곳들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기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당시에는 구글이나 MIT 그리고 미국 해군 연구소 같은 곳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구입을 하면서 나 너 인수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족 보행 로봇은 이족 보행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이것들이 우리 산업에서 쓰여지기에는 아직도 너무 비싸고 너무 정밀하고 너무 여러 가지에 넘어야 될 그런 벽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말이죠, 바로 이 협동 로봇이라는, 즉 우리가 커피도 내려주고요, 요즘 닭도 튀기고요, 요즘 이 팔 갖다가 뭐 택배 상자도 씹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팔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16개월 만에 양산에 성공을 해서 여기서 드디어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같은 나라도 이제 52시간 이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대체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혁신적인 로봇에서 나오는 제품, 그것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이 되겠는데요. 2018년도에 전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7.1억 달러. 근데 이게 2025년도 7, 8년이 지난 다음에 123억 달러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칭칭 막 이런 거 여러분들 20년 전, 10년 전부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는 뭐냐? 산업용 로봇은요, 저희 법상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협동 로봇은 무엇이냐? 옆에서 사람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한테 살짝만 닿아도 딱 자기가 알아서 멈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로봇들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시에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들 대당 5천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이 협동 로봇은 대당 2천에서 4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이 정말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도 튀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커피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협동 로봇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더 많이 퍼지게 되면은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기술로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저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품, 제품들을 내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협동 로봇을 내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그런 다른 나라들의 디펜던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리스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쪽에 있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부에서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해가지고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양산화를 굉장히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장도 증설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로봇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까지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도 말에 완공 예정이고요. 현재는 캐파가 연간 1000대면은 3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이 안에 부품들도 내재화를 할 거고 원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질 거고 돈이 많아질 거고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절대로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 스텝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진출 중에는 F&B, 푸드테크 시장이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개가 어떻게 풀어지는 스토리일까? 잘 보세요. 협동 로봇이 있으니까 팔이 있고요. 닭도 튀기고 커피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기업들과 어떤 제품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결국 프랜차이즈가 커지면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협동 로봇이 들어가고요. 이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랑 결합을 해서 닭을 얼마나 잘 튀길지, 커피를 얼마나 괜찮게 만들지, 정말 에러가 없을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푸드테크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진 기술력과 여러 가지 편의성을 바탕으로 진입을 해서 넓혀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미용 시장입니다. 미용은 우리 얼굴에 윤곽을 3D 비전이든 어떤 비전을 통해서 보고 협동 로봇이 토닝을 해줍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보다 더 초밀하게 해줄 겁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입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뭐 언젠가는 우리가 전쟁을 로봇들이 다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자, 이 방산 쪽에서는 너무 많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지형과 여러 가지 전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휴보라는 로봇은 무엇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족 보행 로봇입니다. 당연히 방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많은 기업들과 MOU를 맺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의 로봇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푸드테크 시장에서는 로보아르테 그리고 에누카다 등 파트너사 로봇을 공급하거나 자체 로봇 카페를 설립해서 푸드테크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의료 쪽에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도우미에 선정되어 개발 단계부터 식약처의 지원을 받아서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지난 4월에 현대 로템과 국방 로봇 분야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방산용 4족 보행 로봇을 개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바탕으로 산자부와 방위사업청 민군 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5년간 국책과제 정부 출연 자금이 한 130억 규모 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도 이미 어떤 결과들,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 또 탑을 먹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에 핀포인팅으로 진출해서 해당 산업의 1위를 어떻게 차지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로봇의 큰 하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아는 남자 기아람의 우종석,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로봇 분야 정말 많이 기대되는 분야고 많이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 기아람 우종석과 함께 공부하며 또 생각하며 여러분들 좋은 기업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